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된 LC 강사 김랑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LC 공부를 하실 때 혹은 뭐 LC 숙제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게 이제 효율적인지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화면을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해해 보시는 걸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라 그 LC 듣기는 파트가 1, 2, 3, 4에서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요령은 아주 유사해요. 아주 유사한데 제가 각각 파트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 특징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오늘 이해를 시켜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파트 1이라고 써있듯이 파트 1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묘사한 선택지, 네 선택지를 듣습니다. A, B, C, D 4개를 들어보시고 가장 문맥에 잘 맞는, 가장 사진을 잘 묘사한 선택지를 하나 골라내시면 되죠. 문제는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총 6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C는 총 100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RC도 마찬가지로 10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문제는 495점이 만점이죠. 495점이 만점입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파트 2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트 2는 이렇게 이제 파트 2라고 써있죠? 파트 2는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잘 들으시고 들리는 선택지 A, B, C 중에서 문맥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선택지를 고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항상 뭐 많이 듣는 문장 있잖아요. How are you? 라고 하면 뭐 I'm fine, thank you를 고르면 되듯이 문맥이 가장 자연스러운 걸 고르시면 되죠. 파트 2는 실제 시험장 가시게 되면 총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LC 총 문제 수는 100문항이라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파트 1, 2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파트 3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파트 3라고 써 있는데 보통 파트 3는 2인 내지는 3인의 대화입니다. 자, 이 대화를 들으시고 밑에 이렇게 문항이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세 문항에 나와 있는 질문에 관해서 답을 하면 되는데 이 대화관에 나왔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정보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내시면 되죠. 네. 어떻게 푸는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파트 3하고 이제 파트 4가 형태는 비슷한데 이 파트 3는 2인 내지는 3인이 대화를 하지만 파트 4는 1인 혼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문항수는 또 3개가 딸려 있는 거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트 3하고 4는 형태가 같다라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 공부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자, 공부는 파트 1하고 2는 문제를 풀어요. 풀고 나서 뒤에 스크립트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스크립트를 확인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3번 문제를 이제 보는 거죠. 보다가 읽어봐야겠죠. 선택지를 다 읽어보는데 She is piling up. 예를 들어서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D번을 보시면 throwing away. 뭐 버리다라는 표현이고 B번의 pile up은 쌓다라는 표현인데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거의 그대로 나올 거란 얘기죠. 수업 시간에 다루는 자료들이 시험장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표현들을 아주 익숙하게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읽으시면서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지금처럼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한 3, 4일이 지나면 이걸 다시 까먹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은 표현만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첫 번째 리뷰할 때 형광펜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표현에 줄을 그어 놓습니다. 사전에서 여러분 단어장만 보는 것보다 전체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문장 안에서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험장에서 이 문장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파트 1은 그렇게. 파트 2도 똑같아요, 여러분. 파트 2도 마찬가지로 여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12번 예를 들어서 When will the forklift be repaired? 라고 써있는데 이 단어가 뭐지? 뭐 지게차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그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질문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에 체크를 해두시고 그냥 써둬요, 뜻을. 이 지게차다. 그러면 다음에 리뷰할 때 편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 단어만 눈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쓰였더라를 확인할 거면 이 예문을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왜냐면 시험장에서 거의 그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이렇게 나왔다. When will. 그럼 다음 달에는 여러분 혹은 다다음 달에는 이런 느낌으로 바꿀 거예요. 이 when만 where 정도로 바꿔서 Where will the forklift be repaired? 이런 식으로 바꿀 거니까 그러면 이 앞에 단어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고 뒤에는 익숙한 내용이니까 답 고르기 훨씬 편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어만 따로 외우지 말고 문장 내에서 이해하는 연습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파트 3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트 3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좀 길긴 길죠. 쫙 읽어 나가시면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Financial consultant, 금융 전문가 써두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또 예를 들어서 I will head over to 이렇게 나오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나중에 많이 보다 보면 head over to가 저쪽으로 건너가다니까 go to 정도의 느낌으로 쓸 수 있구나. 실제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도 자주 나오게 되죠. 이렇게 체크해 놔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뷰하실 때 아주 편하잖아요. 이 부분만 보면 되니까. 눈에 익숙해지면 귀에 되게 잘 들려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스크립트를 확인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체크를 해두셨다가 이 내용만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아직 안 끝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크립트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트 3, 4인 경우에는 앞에 여기 질문하고 선택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하고 선택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을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2번에 B번을 보시면 She won an award. 이 뭐지 이게? 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거예요. win. 이기다, 따다, 획득하다인데 토익 시험에서는 이렇게 과거 시화가 되게 많이 나오죠.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찾아내야 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 봐야 되죠. 보고 읽고 하는 거예요. 또 밑에도 보시게 되면 34번에 A번 예를 들어서 fill out 작성하다 뭐 타임시트는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7시 출근했다 띡 찍고 들어오고 뭐 예를 들어서 저녁 8시 퇴근했다 하면은 8시 퇴근할 때 딱 찍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관련된 서식인데 이거를 이제 fill out 작성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세요. 이 arrange라고 써 있는데 arrange는 분명히 내 기억으로는 배치 배열하다, 뭐 가지런히 정리정돈하다 이런 느낌으로 번역을 하지만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미팅은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밖에 없는데 가지런히 배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 배우시게 되겠지만 arrange 뒤에 예를 들어서 tables 이렇게 올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배치 배열이 가능하고 가지런하게 배열해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대체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arrange 예를 들어서 some water 물이 나올 수도 있죠. 물을 배치 배열할 수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은 셀 수 없는 명사니까. 그러면 이렇게 단수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셀 수 없는 명사가 뒤에 따라 나올 때는 보통 이제 준비하다 정도로 번역하면은 문맥이 웬만하면 다 통해요.
각각 문장에 따라서 약간 디테일하게 바뀔 수는 있지만 준비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으시면 웬만한 건 다 통하죠. 미팅을 준비한다. 물을 준비한다. 아시겠죠? 반면에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 중 복수 명사가 나올 때는 가지런히 배열하다. 정리정돈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꼼꼼히 찾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놔야 애매한 거는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죠. 이러한 애매한 거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저랑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찾아보면서 리뷰를 하시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LC 공부 방법은 모르는 표현을 제공되는 자료 안에서 찾아보는 것이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로 길게 설명한 부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 각 레벨에서 진도표가 있는데 뭐 중급, 기본, 실전 다 있죠. 이 진도표를 확인해 보시고 그 뒷면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놓은 모든 내용들을 말로 표현했으니까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요령을 잘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설명하는 김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각 진도표 아래 보시면 핸드폰으로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저희 카페에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학원에 왔어요. 와서 공부를 했어. 막 스크립트를 열심히 읽어봤어. 그러면 이 읽은 내용을 귀로도 들어보면 훨씬 더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읽어보고 집에 가는 길에 핸드폰으로 청취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읽은 내용을 잘 들을 수 있는가? 집에 가는 길에 잘 들어보고, 안 들리는 부분이 있네? 그럼 집에 가면 다시 스크립트 또 확인해. 그럼 그 다음날 학원 올 때 다시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주나 3주 정도의 시간을 보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많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질문, 선택지를 읽어보시는 것, 스크립트를 읽어보시는 것, 읽어보면서 본인이 잘 모르는 표현에 체크해놓고 그걸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LC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가이드를 마치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 잘 하고 오시고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